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고민을 조금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에 그 변호사한테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 이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 경험상 그 중에 한 가지만 뽑으라면 과연 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의뢰인이 실망하게 되는 변호사의 포인트, 경험상 한 가지만 꼽자면 바로 변호사와의 소통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장황하게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약간의 착각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변호사를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접하기 마련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변호사를 보면 이 사람들이 뭐 의뢰인이랑 별로 얘기도 안 했는데 사건을 막 다 파악하고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증거를 가져오기도 하고, 막 그거 하나로 막 재판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슈퍼맨이나 약간 영웅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실상 현실 변호사는 저를 말하는 거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건은 겪은 사람, 그러니까 당사자가 가장 잘 압니다. 변호사는 그거를 듣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자세히 듣고 의뢰인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래야 사건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고, 그래도 겪어본 사람보다는 못합니다. 변호사 선임만 하면 이제 앞으로는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건 굉장한 착각이라는 거죠. 변호사는 결국에는 의뢰인하고 같이 그 호흡을 맞춰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게 안 되면 변호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받아도, 내가 1억을 받아도 2억을 받아도 사건 안 들으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변호사에 대한 착각을 버리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처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은 그런 약간의 환상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환상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가도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아, 변호사가 내가 얘기를 안 해주면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의뢰인 같은 경우는 내가 혼자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당연히 모르지. 근데 이 변호사가 뭔가 더 알려고도 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 아무래도 이제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 사건이 잘 되고 있나?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소송은 막 짧으면 4, 5개월, 길면은 막 2, 3년씩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거를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건이 잘 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런 증거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상대방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제가 한 사건만 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저도 나름 꽤 많은 사건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숫자만큼, 그리고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은 전화를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제 직업이니까 하는 거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화면도 써야 되고 재판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뢰인들이 사소한 것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은 계속 물어보면 약간 짜증도 나고 막 귀찮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소통 능력이 부족한 변호사들은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이랑 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찮아하고 핀잔을 주고, 아, 그런 얘기 좀 그만 물어보라고 이렇게 막 다그치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의뢰인이 이제 불만이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승소를 했다고 쳐봐요. 과연 그 승소를 변호사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만나본 의뢰인들 중에서는 정말 단 한 명도 변호사랑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변호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내 사건에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결과는 승소가 나왔다. 이 결과만을 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굉장히 만족하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패소를 했더라도 변호사가 의뢰인이랑 얘기를 많이 하고, 의뢰인이 얘기했던 거를 충분히 반영을 해주고, 변호사하고 의뢰인하고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그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설령 결과가 패소라고 하더라도 의뢰인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승소, 패소라는 결과가 내가 선임한 이제 변호사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제 경험상 그래요. 의뢰인하고 변호사의 관계는 그런 거죠. 변호사는 의뢰인한테 사건을 들어서 알고 그것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앞으로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를
알려주는 약간의 길잡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의뢰인들이 생각하듯이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만능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긴 소송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소통과 관련된 능력들이 변호사에게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시든지 내 사건을 처리해주는 변호사는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란 말이에요. 두 명 경우도 거의 없어요. 대형 펌들 있잖아요. 정말 사회적인 주목도가 크고 아니면 금액이 엄청 커가지고 대 로펌 막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로펌들을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4~5명씩 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워낙 금액이 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99%의 의뢰인들은 대형 펌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런 소송건으로 사건을 처리할 변호사를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소송들, 특이하지 않은 소송들의 경우에는 어떤 변호사 사무실을 가든 어떤 법무법인에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던 간에 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는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란 말이에요. 그 변호사를 찾게 되는 과정에서 그 변호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이름값을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상담한 그 변호사가 내 사건을 처리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로펌에 한 변호사가 한 30~40명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그 규모를 보고 간 건데 막상 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는 한 명 아니면 두 명 이렇게 되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그런 외형이나 자세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게 들어서 아니면 봐서 알게 되는 그런 그 변호사 사무실의 이미지나 이름값 이런 걸로 변호사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내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임료 같은 경우는 변호사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사실은 이 수임료도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지불했다 그래서 황제 같은 대접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돈을 많이 지불했다 그래서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느냐? 그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사무실의 규모나 사무실의 이름값이나 아니면 명성이나 광고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랑 얼마나 소통을 하고 얼마나 의뢰인이랑 함께 사건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반드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최소한 한 3번 이상의 상담을 거쳐보시는 게 좋아요. 서로 다른 변호사들을.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 선임료로는 몇백을 훌쩍 쓰시면서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상담료를 지불하잖아요. 근데 그 돈은 좀 아까워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변호사 선임료에 비하면은 그 상담료는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길면 3~4년을, 물론 짧으면 한 6개월 내로 끝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 기간을 나랑 같이 사건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이 변호사가 나랑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사건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그걸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건에 대한 결과, 승소가 될 것 같아요, 패소가 될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이기겠네요, 그런 거를 들으시기보다는 사건 처리 방법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소통 과정 이런 것들을 미리 물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많은 변호사들이 급한 사건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변호사는 선임료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거 무조건 안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거 패소 가능성이 매우 크겠는데요 라고 하면 당연히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선임 안 하겠죠.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한 결과만을 들으러 갔다 그러면 사실 그 상담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상담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긴 시간 동안에 나랑 함께 어떻게 사건을 처리해 나갈 것인가, 그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거를 변호사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으려면은 최소한 3명 이상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 거고, 상담료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불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걸 아껴가지고 마음고생 하느니 그 돈을 조금 더 지불하신다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가는 사람을 선임하시는 게 그렇게 맞는 거죠. 길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은 다른 데서 승소하신 분들도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되게 많고, 심지어 무죄를 받으시고도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좋은 결과를, 최상의 결과를 얻었지만 그 변호사한테 신뢰가 가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소통 과정,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하는 과정,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대하면서 소통에 맞는가, 그 과정이 의뢰인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었거든요. 다른 변호사분들의 말씀도 많이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꼭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